자, 이번에는 소금물 농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도를 배우는데 일단 농도가 어떻게 구해지고 그다음에 농도라는 말이 무엇인지 일단 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농도라 하면 진학이죠. 그쵸?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진학이라고 사실은 배웠어요. 농도, 단위는 퍼센트. 다른 말로 진하기가 되겠지. 자, 무슨 말이야? 소금물을 먹었어. 소금물을 먹었는데 엄청 진하게 짜. 근데 어떤 소금물을 먹었는데 그냥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짠 정도만 느껴져. 자,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진하다. 아, 이거 참 짠 게 너무 진하다. 아니면 별로 안 짠데, 자, 이런 걸 진하기 또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아, 이거 농도가 높다. 아, 이 소금물은 농도가 좀 옅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농도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소금물이라고 모두 다 통틀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금이 물에 녹잖아요. 그쵸? 소금물. 그러면 설탕물. 설탕도 물에 녹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고체나, 그래, 고체라고 할게. 또는 원액이라도 괜찮고, 매실 원액을 물에 타면 어떻게? 농도가 옅어지면서 우리가 먹기에 그닥 역겹지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시지도 않고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걸 원액, 그러니까 이 액체나 뭐 어떤 거, 고체나 이런 게 물에 녹아서 같이 이렇게 용액이 되는 거야. 우린 그런 걸 모두 다 통틀어 이런 문제를 소금물이라고 할게. 자,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소금물의 농도는 일단 소금물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을 살펴보자. 뭐니? 물, 그리고 소금이죠. 자,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소금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소금물의 그램, 양, 분해. 거기에는 뭐가? 소금의 양을 바로 뭐다? 100으로 곱해서 나타내는 백분율을 우리는 농도라고 합니다. 자, 농도는 한마디로 비율이에요. 비율. 우리 뭐라 그래?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 우린 이런 걸 비율이라고 하죠.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농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 문제들은 되게 정형화돼 있어. 정형화돼 있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어떤 포맷에 의해서 문제가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만 알고 그 중요한 내용만,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포맷을 약간 바꾸더라도 우리는 어떤 문제든 대응해서 풀 수 있어. 자, 그 기본 개념이 뭐냐? 1번,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다. 자, 이건 굉장히 또 쉽게 외울 수 있고 또 잊혀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 기억하면 되고. 자, 두 번째 내용. 자, 이거야. 우리는 이제 농도를 X%라고 줄 거야. 오케이, X%. 자, 농도가 X%인 소금물이 있어. 자, 그럼 이 소금물을 이라는 정보를 딱 접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말을 생각하는 거야. X%의 소금물은 우리가 실제로 뭐 요만한 컵에, 즉 100ml, 100g, 100g의 소금물을 담든 또는 200g의 소금물을 담든 이건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 기준이라는 걸 잡을 거예요. 자, X%라는 말은 이렇게 외우면 좋아. 소금물 100g당 100g당 소금이 몇 그램 들어있구나, Xg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X%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소금물 X% 농도, 소금물 X%라는 농도의 어떤 정보를 주면 얘는 소금물 100g당 소금이 Xg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즉 요만큼이 100g이야. 100g의 소금물을 딱 풀면 여긴 항상 Xg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고 또 100g만큼을 또 떠. 그러면 또 여기에 또 Xg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고 또 100g을 떠. 또 100g을 뜨면 여기에는 소금물 100g을 뜨면 또 요만큼이 또 뭐 X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X%다, 농도 X%의 소금물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아 얘는 소금물 100g당 소금이 Xg 들어있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지금 내가 푼 것처럼 소금물 몇 그램? 300g이야. 실제로는 소금물이 300g이야. 그러면 당연히 소금의 양도 몇 배겠어? 3배로서 지금 몇? 3x g의 소금이 들어있겠지. 됐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농도 X%의 소금물은 소금물 100g당 소금이 Xg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 개념에 이제 입각하여 기초로 하여 우리는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봅시다. 어머, 이게 왜 이래? 네. 자, 문제 읽을게요. 자, 6%의 소금물 450g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하고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 이렇게. 아, 이게 뭐냐, 이 도대체. 왜 이러냐. 자, 뭐라고 적냐? 이렇게 적는 거야. 소금물 6%의 소금물 450g이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봐. 자, 그러면은 6%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아, 6%라는 건 소금물 100g당 소물이라고 적을게. 소금물 100g당 소금은 몇 그램 들어있구나? 6g 들어있구나. 그쵸? 아까 뭐라 그랬어? X%는 소금물 100g당 소금이 Xg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6%니까 소금물 100g당 소금이 6g 들어있겠지. 자, 소금물 100g당 6g이야. 근데 지금은 450g이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뭐지? 자,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면 몇 배야? 4.5배야. 실제로는 몇 그램? 실제로는 450g이야. 여기 이렇게 내가 네모칸을 칠게. 왜? 이건 실제니까. 자, 그럼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기준이야, 기준. 100g당 6g 들어있다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실제 갖고 있는 크기. 자, 4.5배니까 6에다가 4.5배를 곱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 비례식 관계를 그냥 아예 외워버리자. 자, 봐. 100대 6은 450대 네모라는 소금의 양. 소금물, 소금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450은 100 곱하기 네모니까 네모는 얼마? 100분의 6 곱하기 450이지. 그쵸? 자,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그냥 아예 머릿속에 딱 넣어줘. 이거 하나만 외워줘. 다른 건 안 외워도 돼. 이거 하나만 외워줘. 무슨 말? 아, 여기가 450g이 됐어. 그치? 이거 직관적으로 계산을 못하겠으면 이렇게 항상 100g당이니까 100분의 얼마? 얘네들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450 이렇게 적으면 여기가 소금물이 양이 바로 구해져요. 자, 걱정 마세요. 또 나오니까 또 나올 때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무슨 말? 아, 6% 450g의 소금물이라는 건 실제로 소금물이 450g 있고 그 안에는 100분의 6 곱하기 450g에 뭐가 있다? 소금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물 Xg을 증발시키겠대. 오케이, 좋아. 얘들아, 물은 소금물에 들어있어? 소금에 들어있어? 당연히 소금물에 들어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뭐? 물 Xg을 증발시키는 거야. 됐지? 물 Xg, 그램 뺄게. 그냥 X만큼이라고 할게. 물 X만큼을 빼버려. 그쵸? 자, 그랬더니만 뭐가 됐어? 9%의 소금물이 됐대. 그쵸? 얘들아, 9%의 소금물이야. 그런데 소금물의 양이 지금 얼마가 됐지? 얼마가 됐겠냐? 원래가 450g이었는데 물 Xg을 증발시켰으니까 당연히 얘는 450 마이너스 Xg만큼의 소금물이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해보자. 9%는 뭐라 그랬어? 소금물 100g당 소금이 9g 들어있는 거지. 근데 실제 몇 g 들어있어? 450 마이너스 Xg 들어있다 그랬지. 그러면 우린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 항상 여기는 100분의 이 녀석 100분의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는 거. 그럼 얼마? 9 괄호 열고 450 마이너스 X만큼 들어있는 거야. 오, 그럼 이제 끝났어. 왜?
우리는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식으로 적으면 되거든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볼래? 이 라인이 소금물 라인이야. 뭐였어? 처음에는 450g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 Xg을 증발시켰더니 어떻게 됐어? 실제로 소금물의 양은 450-Xg이 됐어요. 뭐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끝. 다음 두 번째 라인, 소금 라인 봐봐. 소금 라인 보니까 어떻게 됐어? 소금 라인은 뭐래? 맨 처음에는 100분의 6 곱하기 450이 됐는데요. 자, 아기들아, 물을 증발시켰는데 소금이 따라가지 않아? 당연히 따라가지 않지.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지. 물만 날리는데 소금은 날아가지 않죠. 그쵸? 자, 그랬더니만 뭐가 됐어? 이렇게 됐잖아. 이게 B4, 이게 F터잖아. 어떻게? 아니 원래 100분의 6 곱하기 450g만큼의 소금이 있었는데 물을 Xg 증발시켰어. 소금의 양은 그대로겠지. 그치? 자, 그랬더니만 걔는 소금의 양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네, 끝났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식으로 적으면 돼. 뭐라고? 100분의 6 곱하기 450이라는 소금의 양과 당연히 우변에 100분의 9 곱하기 450-x라는 게 결국엔 똑같은 소금의 양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100과 100은 날려버리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전개할까요? 좋아요. 전개할게요. 그러면은 45 곱하기 6이니까 6, 5, 30, 4, 6에 24. 따라서 얼마? 2700은 역시 45 곱하기 9를 할게요. 9, 5, 45, 4, 9, 36 얼마? 그러면 4050 마이너스 9x. 따라서 9x는 4050에서 2700을 빼야겠네요. 그럼 얼마? 1350이 되겠고 x는 150g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x는 150. 묻는 것도 x 물어보니까 답이 150. 자, 어때? 설명을 처음에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 농도라는 게 뭔지 X%가 의미하는 게 뭔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풀이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또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또 한번 문제 해보자. 자,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똑같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 10%의 소금물이 있는데 10%의 소금물 몇백 그램? 얘는 400g.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농도 그리고 소금물의 양, 실제 소금물의 양. 자, 이것과 16%의 소금물, 얘는 소금물의 양이 있어 없어? 소금물의 양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Xg이라고 좀 놓자. 그걸 섞었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랬더니만 뭐가 됐대? 14%의 소금물을 만들었대. 이 소금물 몇 g이야? 앞에 거 두 개 더했으니까 400 더하기 X겠죠. 자, 무슨 말? 항상 농도 퍼센트 그리고 실제 갖고 있는 소금물의 양. 항상 퍼센트 실제 갖고 있는 소금물의 양. 항상 퍼센트 그리고 실제 갖고 있는 소금물의 양. 그 소금물의 양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미지수로 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실제 품고 있는 정보를 적자고. 자, 10%는 소금물 100g당 소금이 10g 들어있는 거지. 근데 얘는 실제 몇 g 들어있대? 소금물이 400g 들어있대. 자, 이런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소금물이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지. 그럼 소금의 양도 4배 40g이 되겠지. 이걸 섞었어. 자, 그러니까 얘는 16%니까 100g당 16g이 들어있는 거고 실제는 몇 g 들어있어? 소금물이 Xg. 자,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항상 얘를 분모, 100을 분모로 적고 얘네들이 곱한다 그랬지? 그럼 얼마? 16X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고 14%는 100g당 소금이 14g 들어있는데 실제는 몇 g 들어있대? 소금물은 400 더하기 X가 돼 있고 그러면 항상 얘는 100분의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해. 그럼 14 가로 열고 400 더하기 Xg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겠지? 자, 끝났어요. 한번 볼게요. 소금물 라인 보자. 400 더하기 X는 400 더하기 X. 이건 식으로 적을 게 하나도 없죠. 다음 40 더하기 100분의 16X는
100분의 와 이거는 충분히 쓸만 하겠네요. 왜? 식이 다 다르잖아. 자, 그래서 쓸게. 40 더하기 100분의 16x는 100분의 14 괄호 열고 400 더하기 x다 라고 식을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 양변에 얼마 곱한다? 곱하기 100을 한다. 따라서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 4000.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되죠? 따라서 16x 여기도 약분되니까 14 가로 열고 400 더하기 x 이것만 풀어주면 x값 나오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도 봐봐. 16%의 소금물의 양을 물어보잖아. 우리는 소금물, 그 소금물의 양을 실제로도 x로 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x만 찾으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좀 괜찮죠? 할만하죠? 자, 농도. 농도는 항상 선생님이 푸는 요 방식을 요렇게 먼저 일렬로 적어 놓고 그거의 밑에다가 소금물, 소금물의 양, 소금물,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 소금 이렇게 적어 놓고 좌변과 우변을 어떻게 비교해서 등식을 만들면 아마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이제 일에 관한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지혜는 10시간, 진호는 15시간이 걸린대. 자, 이 문제도 외워야 될 포인트가 있어. 자, 얘는 마치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전체 일을 숫자 넘버 1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얘를 분수로 나타낼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다 분수로 할 거기 때문에 전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일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만큼을 다 일해야 돼. 여기를 다 닦아야 돼. 이 마루를 닦는 거. 여기를 전체 일을 그냥 뭐라고 1이라고 두자. 넘버 1이라고 두자. 1이라고 두자. 그래 놓고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어. 자, 봐. 지혜는 이 1이라는 일을 다 하는데 10시간이 걸린대. 그쵸? 그럼 봐봐.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지혜가 10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항상 똑같은 속도, 똑같은 능률로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시간 동안은 막 미친 듯이 빨리 막 일을 한 다음에 7시간은 아유 기운 빠졌어. 조금 천천히 쉬다가 아니면 설설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여기는. 로봇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 로봇가 선생님이 10시간 동안 일을 해라고 하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능률로 할 거예요. 배터리가 닳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지혜가 10시간 동안 그 일이라는 그 일 자체를 마무리 짓는 데는 항상 매 시간, 매 분, 매 초 똑같은 속도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걸 10등분 하는 거랑 똑같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라고 할게. 그러면은 지금 요게 10시간이 걸린 거, 그러니까 총 10시간이 걸리니까 요거 하나. 그러니까 즉, 1시간 동안 하는 게 요만큼의 양이겠지. 그쵸?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얘는 10분의 1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지혜는 1시간 동안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고 진호는 이걸 하는데 15시간 걸린 거니까 15분의 1. 그쵸? 언제? 1시간 동안 15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야. 즉 로봇으로 따지자고. 우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이 전체 일을 15분의 1로 쪼개. 그 15분의 1만큼을 할 수 있는 로봇이야. 진호 로봇은.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 토대를 가지고 문제의 식을 적을 겁니다. 자, 문제가 뭐래요? 처음에 지혜가 2시간 먼저 일을 할 거야. 지혜가 2시간 일을 했어. 2시간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10분의 1이 몇 조각 됐겠어. 2조각만큼 일을 했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 함께 일을 해. 함께 일을 하면 당연히 지혜는 10분의 1시간에 10분의 1만큼 하고 진호는 15분의 1만큼 하겠죠. 자, 근데 둘이 함께 한 시간은 알 수 없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 그러면 X 시간만큼 했겠지. 자, 그럼 일이 다 완성된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일을 다 완성했대. 우리 아까 일의 총 양을 얼마라고 놓는다? 1이라고 놓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치?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 끝을 낸 게 요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식을 이렇게 적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이 풀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풀어볼 필요가 있긴 하겠다. 자, 풀게. 그러면 약분합시다. 그럼 얼마? 5분의 1은 이거 통분할까요? 통분하면 얼마? 30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 5니까 6분의 1. 6분의 1x 더하기 1이네요. 양변에 얼마 곱해? 30을 곱할게. 그러면 6은 5x 더하기 여기 1이 빠졌네. 미안. 30이 되겠지? 그러면 5x는 얘를 넘길 거야. 따라서 24. 오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계산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그치? 왜 마이너스가 나오죠, 여러분? 문제를 뭐 잘못 읽었나요? 지혜가 2시간 먼저 일을 하고 난 후에 둘이 함께 일을 해서 완성을 했어. 그치? 2시간 지혜가 일을 했고 진호는 맞고 그럼 5분의 1. 선생님이 여기 식을 잘못 적었네요. 그쵸? 다시 적을게요. 자, 곱할게. 곱할게 아니라 정리를 할게. 5분의 1 더하기가 되네요. 그러면은 6분의 1 x는 1. 여기다가 얼마 곱한다? 30 곱한다. 그럼 분배가 되겠죠? 따라서 6 더하기 5x는 30이니까 5x는 24가 되겠고 x는 5분의 24가 되겠네요. 자, x가 뭐야?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이고 이걸 물어보네요. 자, 그럼 보자. 5분의 24시간이라고 쓰고 싶지만 문제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4시간 몇 분, 5시간 몇 분, 한마디로 몇 시간 몇 분이라고 표현을 해달래. 그럼 이제 볼까? 자, 얘들아, 5분의 24는 대분수로 바꾸면 얼마? 5, 4, 25분의 4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봐봐. 이게 시간이잖아, 단위가. 따라서 4시간이야, 일단. 4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은 5분의 4시간인데 안타깝게 답은 5분의 4시간이라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얘는 그냥 자연수여야 돼.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5분의 4시간이라고 말하지도 않잖아. 자, 그러면 5분의 4시간을 뭘로 바꿔? 분으로 바꿔야 돼. 자, 분으로 바꿀 때는 분모를 항상 뭘로 만든다? 60으로 만든다. 60. 왜? 우리는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분 중에 몇 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11을 곱했죠? 따라서 11을 곱해야 되니까 48. 따라서 여기는 몇 분? 48분이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4시간 48분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너무 빠른가 선생님 설명이? 그러면 1063번은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가득 채운대. 자, 가득 채우는 걸 항상 1이라고 놓고 A 호수로는 40분 걸린대. 40분. 얘들아 40분. 자, 40분 걸려? 그러면은 1분당이라게 되겠죠. 1분당 얼마큼 넣는 거야? 40분의 1의 양만큼 들어가겠지. 이만큼의 양이 물이 들어가는 거고 B는 몇 분 걸려? 32분 걸린대. 그럼 얘는 1분당 얼마큼 넣는 거야? 32분의 1 양만큼 물이 들어가겠지. 자, A와 B 두 호수로 8분 동안 넣을 거야. 그럼 일단 1분에 둘이 같이 넣는 건 얼마? 40분의 1 더하기 32분의 1만큼을 1분당 1분에 이렇게 양이 들어가. 근데 이만큼을 8분 동안 넣을 거래.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A 호수로만, 그쵸? A 호수로만, 그럼 40분의 1분당 40분의 1인데 몇 분 넣어? 그걸 몰라. 그걸 X라고 하네.
그랬더니만 물을 다 채웠대니까 1이 되겠지. 역시 요거를 풀어야겠죠. 먼저 통분하고. 그쵸? 그러면 통분을 해볼까? 아, 근데 얘는 뭐 선생님이 따로 답을 구해줄 필요가 없는 게 묻는 거 봐봐. A 호수로만 물을 더 받아야 하는 시간 X값 물어보니까 얘는 그냥 X 구해서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물을 채우는데 40분이 걸렸다라고 하면 항상 1분당 넣을 수 있는 물의 양, 1분당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치를 여러분들이 적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시계 문제. 자, 한번 보자.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물어봅니다. 자,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가 있어. 여기 12시, 그 다음에 여기 6시가 있어. 자, 시계는 항상 시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침이 있죠. 자, 우리 짧은 시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침이 1시간당 움직이는 각도를 한번 물어봅시다. 얘들아, 360도라는 이 한 바퀴는 몇 시간이 존재해? 12시간이 존재하지, 시계에서. 그러면 1시간당 얼마큼 돌아가요? 12분의 360도만큼 돌아가겠지? 따라서 얼마? 30도만큼 회전합니다. 움직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침 한번 보자. 분침은 분이니까 1분당 우리가 얼마큼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360도를 도는 건 몇 분이 되는 거죠? 60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분당 몇 도가 움직여요? 60분의 360이니까 약분 하니까 얼마? 6도만큼 움직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1분당 분침, 이건 시침이고요. 그쵸? 얘는 분침이겠죠? 얼마로? 6도만큼 회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제일 굵직굵직한 정보를 찾아낸 거야. 시침은 1시간당 30도를 움직이고요. 분침은 1분당 6도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이죠. 그쵸? 따라서 얘는 봐. 1시간은 60분이니까 1시간에 30도가 움직여. 그러면 1시간인 60분에서 1분당 시침이 움직이는 각도는 얼마일까요? 바로 60분의 30도, 즉 2분의 1도만큼 움직입니다. 라는 요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시침은 1시간당 30도를 회전하고요. 시침은 1분당 2분의 1도가 움직이고요. 분침은 1분당 6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지 말고요. 선생님이 지금 증명해서 찾는 것처럼 왜 시침이 1시간 동안 얼마큼 움직이는지, 왜 분침이 1분 동안 몇 도가 움직이는지를 지금 이 선생님이 한 거를 이해가 되고 암기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5시에서 6시 사이야. 일단 5시를 좀 그림을 그려볼게. 자, 5시라 함은 여기가 3시, 그쵸? 그 다음에 4시, 5시가 되겠지? 자, 원래 5시는 여기 이렇게 오겠죠. 이게 5시야. 그런데 분침도 움직이고 시침도 조금씩이나마 움직이지. 왜? 아까 봐봐. 시침은 1분 동안 6도 분침은 1분 동안 6도 움직이고 시침은 1분 동안 2분의 1도 움직이니까 훨씬 더 시침이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2분의 1도, 분침은 6도.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움직이다 보면 5시와 6시 사이니까
시침은 반드시 여기와 여기 사이를 움직이는 거야. 그치? 여기 사이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요 정도에 왔다고 치자. 어떻게 돼야지 일직선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아, 미안해. 일직선이 아니라 일치하는 거네. 자, 그러면 조금 움직였어. 이 정도 움직였어. 아, 아니지. 이 정도 움직이면 안 되지. 더 많이 움직여야지. 왜? 분침이 와야 되니까. 분침이 와서 누구랑? 시침이랑 일치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움직여야겠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움직였다고 할게요. 이 정도 움직였을 때 누가? 분침도 따라와서 어떻게?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겹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대충 읽으면 한 5시 한 40분 정도? 아, 미안해. 한 5시 한 25분 정도가 되겠네. 얘가 그럼 절반이 넘지 않아야겠다. 그치? 5시 반이 안 넘은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조금 더 어떻게? 중간보다 조금 덜 와야겠네. 요 정도 와야겠네. 요 정도. 요 정도로 시침이 왔고요. 분침도 얘랑 접치게 이렇게 온 거.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읽을 수 있게? 한 5시 한 27분? 요렇게? 요렇게 읽을 수 있게. 근데 모르지. 5시 27분일지 5시 26분일지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침과 분침의 각각 움직인 각도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쉬운 분침부터 갈게요. 분침. 자, 분침은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하잖아. 여기서. 그죠? 어디? 여기서. 5시였으니까. 그치? 항상 여기서 시작하지? 여기서 얼마만큼 움직였어? 이만큼을 움직인 거야. 이만큼 움직인가? 자, 시간은 5시 X분이라고 할게요. 자, 5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시작을 5시에서 했으니까 5시니까 분침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X분만큼 움직였어. 됐죠? 자, 분침 1분당 얼마 움직인다 그랬어? 6도 움직인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X분이 지났으니까 얘는 6X도만큼 움직인 거야. 아하, 요만큼이 6X도야. 그 다음 2번에는 뭐가 되겠어? 시침을 봐야지. 시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얘들아, 시침은 어디서 시작한 거야? 5시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겠지. 여기서 5시.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보자고. 아까 시침이 이미 5시다 라고 가리키고 있어. 요 각도 얼마야? 요 각도. 아까 시침은 1시간에 30도 움직인다고 했어. 근데 지금 5시니까 이미 몇 도야? 3, 5, 15, 150도가 되겠지? 요만큼이 150도였어.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야? 요만큼 움직이지, 요만큼. 그만큼이 뭐야? 바로 X분이 되는 거야. 5시였으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움직인 게 바로 X분인 거야. 그럼 뭐? 시침은 1분당 2분의 1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X분 움직였으니까 2분의 1X가 되겠죠. 요만큼은 2분의 1X가 되니까 끝났어. 분침이 이동한 6X도랑 시침이 이동한 150도 더하기 2분의 1X는 서로 일치하니까 각도가 어떻다? 같다 라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이 또 밑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면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또 읽어보자. 얘는 뭐래요? 자, 시계가 이렇게 있어.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10시에서 11시야. 자, 여기가 9시, 12시, 10시, 11시인데 처음에 10시에서 시작했겠지. 10시는 어떻게 생겼어? 시침, 분침 이렇게 시작했지. 자, 그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X분이 흘렀는데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시간을 말해보자. 시침이 여기까지 왔고
시침은 여기 정도까지 왔고 그다음에 뭐 분침이 이렇게 와야지 이게 일직선이겠지. 좋아. 이렇게 가자. 자, 그럼 이제 분침, 제일 쉬운 분침부터 움직일게요. 10시니까 분침은 당연히 어디서 움직여? 여기 12시에서 움직이겠지? 그리고 이게 x분만큼이잖아. 요만큼이 x분만큼 움직인 거잖아. 따라서 분침은 얼마? x분 움직였으니까 얼마? 6x만큼 또 움직였죠. 그치?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시침 보자, 시침. 시침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10시에서 시작하잖아. 그치? 10시에서. 자, 그럼 10시에서 이 각도 뭐야? 이만큼이지. 그치? 여긴 이만큼이잖아. 자, 그러면 지금 10시였어. 10시니까 이미 시간이 어떻게 돼? 1시간당 30도만큼 움직이니까 얘는 얼마? 10시니까 10 곱하기 30 하면 300도인 거야. 300도. 이만큼이 300도야 벌써.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시고 10시에서 이 상황이 10시 x분이잖아. 이 상황이 10시 x분이니까 자, 무슨 말? 요만큼이 이제 x분 움직인 거죠. x분 움직인 거지. 자, x분 아까 시침은 1분당 2분의 1도 1분당 2분의 1도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뭐 얘는 2분의 1 x도 움직였어. 요만큼이 지금 2분의 1 x도만큼 움직인 거야. 그럼 잘 보자꾸나. 자, 문제는 뭐냐면 180도 차이 난다고 했잖아. 자, 봐. 빨간 펜. 빨간색이 시간에 움직인 각도야. 즉 얼마? 300도 더하기 2분의 1x인데 거기서 파란색을 빼면 몇 도가 나오니? 180도가 나오지. 그치? 이만큼이 나오잖아. 이만큼 180도잖아요. 왜? 일직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뭘 풀어주는 거? 이렇게 생긴 식을 풀어주면 답이 뽀로록 하고 나오겠네요. 여기 2분의 1x가 있는 거 빼먹었네요. 미안해. 2분의 1x. 그치? 왜? 여기 봐봐. 2분의 1x 여기 300도니까.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 300 더하기 2분의 1x. 이게 시침이 움직인 각도야. 그 다음에 분침이 움직인 각도. 분침이 움직인 각도 6x네. 6x. 분침이 움직인 각도 6x를 빼면 얼마다? 180이다. 여기도 빨리 수정을 해줄게요.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얼마? 6x. 이 식을 풀면 답이 나오겠죠. x분 움직인 게 되겠죠. 10시 x분일 때 x분 움직인 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물론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한번 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 번에 샥 이해했을 거라고는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에 막 바쁘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좀 여유롭게 듣고 공부하고 또 이해 안 갔을 때 다시 돌려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선생님하고 이제 면대면으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편할 거고 이해가 빠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꼭 예습하고 2번, 3번 들어보고 풀어보고 그러고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